그 소담소담의 주제가 뭐냐면 예. 혁명과 반동이에요. 아니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불안감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면서 우리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혁명과 반동. 위로가 아니라 선동 아닙니까? 근데 반동이 이제 핵심이거든. 반동. 반동이란 말을 언제 써요, 근데? 반동분자. 그렇지. 네. 요거는 이제 약간 그래도 80년대생 반동분자라는 말 많이 썼어요, 어렸을 때? 아 저는 쓰진 않았죠. 네. 들어보긴 했지만 네. 왜냐면 반동분자라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건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서 약간 밈처럼 네. 예, 웃기려고 쓰는 말로 많이 등장했었고 예. 주로 이제 혁명의 반동분자 이렇게 많이. 그렇죠. 그냥 반동은 뭐에 대한 반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반동분자라는 말은 저 어렸을 때는 주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북한 인민군이라는 네, 거. 맞아요. 맞아요. 반동분자. 네. 보통 총으로 쏴 죽이기 전에 네. 하는 얘기죠. 네. 아새끼 이게 나오지 이제. 이 반동분자, 이 아새끼네 반동분자네 이거. 그렇지. 네. 갓나 그렇지 그런 거 나오고 이 워낙 이렇게 많이 듣던 말이니까 네. 반동분자, 난 반동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되게 무서워했거든. 근데 이게 원래는 무슨 말일까? 왜 그들이 더 많이 썼을까? 그러고 그리고 왜 생각해보면- 남한에서는 이게 쓰면은 굉장히 좀 약간 무섭고 네. 꺼려지는 말이 됐을까? 그러고 보면 혁명이란 말은 꽤 썼잖아요. 남한에서도. 네. 왜 자기들도 쿠데타 했으니까 그걸 반동이라고 못하고 혁명이라고 해야지. 근데 뭔가 혁명이라는 말은 약간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뭐 산업화 혁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생활에 편리한 것들이 막 나타났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혁명이라고 말했거든. 네, 그래서 뭔가 좀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 반면 반동은 여전히 공튀길 때 말고는 좋은 느낌을 전해준 적이 없는 단어예요. 유소피아님이 이 반동 아우지야요. 너무 세대성이 드러나. 아오지까지 나와버리네. 예, 필립 라님이 돌이킬 바 움직일 동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 튀길 때 느끼는 것도 반동이잖아요. 똑같은 그렇지? 반동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반대할 반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영어로도 똑같아요. 리액션이에요. 네.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라고. 네. 그래서 반동이라는 건 뭔가 앞에 오는 동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그 동에 대한 반대작용이라는 뜻이거든. 네.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혁명이 온다.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잖아요. 네. 이 움직임에 대한 거스르는 움직임 이런 뜻이거든. 반동이라는 게. 예. 그래서 주로는 뭐 혁명이 주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가 주로 추구하던 행위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대 행동을 하는 자들을 반동 분자라고 부른 거죠. 네. 예. 그리고 혁명의 적 또는 인민의 적으로 처단하는 게 된 거고. 예. 근데 하필 또 반동 분자일까? 원자도 아니고. 그러네. 반동 분자 죽이고 나면 원자가 되나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색다른 해석이다. 근데 네. 어, 반동 분자를 반동 원자. 사살하면 반동 원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신선한 해석이네. 과학적인 해석이야. 야, 내가 원자 던지니까 그대로 받아먹네. 반동 분자를 처단해서 반동 원자를 만드는 거야.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야, 그러면은 뭐 저기 뭐야 그 거의 뭐 그 반동 쿼크가 된다. 두 번 죽여 그럼. 야. 두 번 죽여 세 번 죽여. 야, 물리학으로 가는 거지. 야. 그만 가요. 이제 더 이상 가면 내가 몰라. 소립자 이런 얘기 하지 마 이제. 네. 그럼 반동 분자 왜 분자일까? 그러고 보니까. 혼자라는 의미인가? 혼자? 반동 혼자? 너만 그래 너만. 얘네들은 조직화돼 있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동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소수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수 인민이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막 엄청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그냥 분자야. 여전히 물리학에 머무르고 있는. 원자보단 커. 쪼맨한 파우치. 근데 원자보단 커. 쪼맨한 반동 그렇죠, 분자. 그렇죠. 조금만해. 반동인데 안 커. 아직 세포는 안 됐어. 뭐 이런 거지. 죄송한데 누가 제일 멍청한가 지금 가리고 있는 건가요? 멍청한 소리하기 대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 원자가 너무 되게 웃겨. 다양한 답들이 나오는데 반동 붕자자도 있어.
그 사람은 반동 맞아. 반동 분모도 아니고. 지금 죽여주는 KCN님이 분탕종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종자는 이거 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CC도 있고. 예. 얘는 종자가 분탕종자야. 태어날 때부터 반동이다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분탕종자고 분자가 유사한 계열의 말이에요. 물론 분탕종자라는 말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기도 하고. 네. 그럼 분자 원자 할 때 분자가 아닌 모양이구나. 아까부터 아니라고. 그런 거야. 난 그건 줄 알았어. 회색 분자라는 말 비슷한 말이잖아. 회색 분자. 네. 그러면은 회색 옷을 입고 분탕을 치는 종자가 왜 그러냐 너. 너무 많이 나가지 마. 너 저기 유곡에서 잘릴 수도 있고 내가 아래서 잘릴 수도 있어. 그럼 분란을 일으키는 자 뭐 이런 거구나. 그럼 지금 그게 의미상으로는 통해요. 그러니까 분자라는 말하고 분파라는 말하고의 연관성이 나와요. 분파는 떨어져 나간 한 줄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계열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기존의 그 혁명 내지 이런 것들은 단일 대우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 보면 분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특정 분파를 찍어가지고 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의 전체 대의에 어긋난 이단 이렇게 이제 찍는 거지.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자, 대우를 깨뜨리는 자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뭔가 단어 자체가 뭔가 되게 전체주의적이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민주사회랑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각자 가지를 뻗어 나갈 수 있는 게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물론 민주주의고, 일단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잖아요. 물론 우리도 단일대로 나갈 때는 나가야죠. 뭐 가령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분탕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절대적인 가치 말고는. 근데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뻗어나갈 수 있는데 왠지 분탕종자 막 우리는 단일대로 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러면 뭔가 전체주의적이에요. 네, 단일이 있죠. 네. 그래서 현실 공산주의나 그 혁명운동을 했던 쪽이 인민재판 등의 무리한 행동을 하면서 혁명의 적, 인민의 적이라고 찍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분리해내고 도려내고 처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임으로써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남았지.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쓰시는 얘기 중에 국민의힘은 반동무자 아닙니까? 맞아요. 정답. 이게 헌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헌정을 파괴한 자들을 옹호하는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헌정을 복구하려고 하는 행동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동하고 있는 거라. 맞아요. 반대로 가고 있어. 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건 역사적 흐름이나 정당성의 흐름이 안 맞아. 그런데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분란을 조장해. 공화국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반동 분자 맞아요. 그런 말에서 보면 반란 분자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일단 이 헌정을 제자리로 돌리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의가 허락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거는 공화국이라는 어떤 그 체제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헌법을 부인하거나 또는 헌법을 부인한 행동을 한 것들을 옹호하거나 마치 없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지. 공화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이거는 역사에는 올바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올바른 흐름이라는 건 아무나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확대. 네. 그리고 왕정이 아닌 공화정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헌법의 토대를 둔 헌법을 바꿀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헌법의 방향이 더 많은 참여, 그렇죠? 더 많은 복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향이 역사적 방향이잖아요. 네. 이거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윤석열은 정확히 반동이었고 그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반동 분자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국힘의 전신인 소위 이제 대한민국 세력들 그 이어져 내려온 정당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항상 찍어서 반동 분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뭐 전체주의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처벌해 버렸잖아요. 처단해 버렸잖아. 포고령처럼. 근데 이제 본인들이 반동 문자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스스로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그 국힘 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서 저 반대 눌렀는지 찬성 눌렀는지 얘기해봐. 야 그게 진짜 말이나 되면 이게 인민재판이지 뭐야. 이게 인민재판이야. 사상 검증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자유 부르짖고 뭐 헌법 부르짖고 법치 부르짖는데 자신의 행동이 정확히 그거를 위배하는 행동이야. 계속해서 경고했잖아요. 윤석열의 지금 말이나 행동들이 계속 그렇다. 자기 부정하는 언어들을 되게 많이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국힘이 지금 못 막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용서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제가 되게 제일 나쁜 형태라고 보는데 오늘도 제가 민주당 그거 할 때 발표하면서 한 얘기인데 나치가 네. 바이마르 헌법 이용해서 집권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헌법의 민주정의 어떤 체제를 이용해서 민주정을 뒤집는 행동을 한 거야.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네.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약점이 있어서 이제 생긴 이제 문제긴 하죠. 그들이 말하는 헌법은 자신들의 권력을 탈취하고 유지하는 데에만 필요한 헌법이야. 네. 그리고 자신들을 그 권력으로부터 내쫓는 헌법이라면 쟤는 인정 안 해. 이게 말이 돼요, 공화국 시민으로서? 그렇죠. 헌법이란 본질적인 원리가 그럴 수 없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헌법 법률은 정확히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들이에요. 예. 반동이죠. 그리고 이 반동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혁명의 역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혁명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지만 근대 혁명은 결국은 공화제를 만들기 위한 혁명이에요. 네.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로 만들기 위한 혁명이고 이 공화제는 그러나 한 번의 혁명으로 완성되지 않아. 이거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반동들이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반동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 과정에 1차 반동이 있었을 때. 네. 이 반동이 한 번이었냐? 아니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프랑스 혁명 몇 년? 1789. 그렇지. 아, 정치외 교육과에서 겁나 외우라 그래요. 순간 약간 흔들렸다가 제자리 왔어. 급속히 제자리를. 야, 이거 근데 엄청 외우라고 시키니까 머리에 남아있긴 하네. 머리에 남아있긴 하네. 외우기도 쉽다. 1789. 1789가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공화정은 1789에 만들어졌을까? 아니죠. 아니지. 그 뒤에 아마 왕정 복구가 한 3번인가? 그렇죠. 네, 심지어 나폴레옹 3세가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1789에서 1791 정도가 돼야 입헌 군주정이 만들어져요. 그때 처음 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왕을 곧바로 죽인 것도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죽였어요? 좀 이따 죽였나 보지. 좀 이따가. 우리는 생각하는 게 막 네. 바스티 그 감옥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단두대 막 단두대 짜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왕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 실제로 처음에 그 1789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태가 되게 심각해지니까 왕이 약간 후퇴를 하고 부르주아 일부하고 타협을 해서 2년에서 3년 뒤에 헌법을 만들어. 그러면 자신의 왕의 지위는 인정받고 대신 헌법 체제를 이제 간다고. 공화정이 아닌 군주정이지.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게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또 왕정이랑 다를 바 없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느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왕의 목을 자르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목이 잘리기 전에는 순순히 권력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잖아. 야, 니네 몇 명한테만 나눠줄게. 그게 너희한테도 이득이잖아. 대신 나도 내 지위는 좀 유지하자잉. 그렇게 해서 말이 돼서 이제 이 몇 명이 결국 대중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2, 3년만 기다려 봅시다. 약속을 지킬 겁니다. 안 지키잖아. 결국 모가지를 날려야 혁명의 완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모가지를 날려서 결국 제1공화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입헌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그때 뭐 인권선언부터 해가지고 쭉 붙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혁명이 이제 이렇게 해서 왕이 사라지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뭐 이를테면 이제 약간 폭력 통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단두대가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또 반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정 복구가 또 나중에 맞아요. 왕정이 여러 번 돌아요. 그리고 또 외국 군대가 막 또 쳐들어와.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가 또 집권을. 맞아요.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날 아니고 다시 또 군주제를 또 만들어. 거기에서 또 혁명이 나 48년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3번을 겪어요. 적어도 아주 짧게만 쳐도. 100년 뒤에 제3공화국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공화정이 안정화가 일어나요.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모가지를 쳐야 되나? 아니 그러면 프랑스 역사학자들은 나폴레옹을 민주공화정의 반동분자라고 부르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그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트리키한 건데 되게 미묘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프랑스 공화국은 나폴레옹이 만들어준 측면이 있거든. 해외의 어떤 침투라든가 왕정끼리 연합해가지고 프랑스 공화국을 공격하려고 했던 걸 프랑스 공화국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이기게 만든 게 나폴레옹이기 때문에 일종의 건국의 아버지처럼 느껴져요.
근데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국에 제풀에 자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을 보는 입장은 되게 미묘해.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프랑스 국민들도 그렇고. 어쨌든 프랑스라는 국가를 구해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구해내고 나서 지가 뻘짓을 했다. 나중에 그 나폴레옹의 조카가 또 한 번 맞아요. 리더로 등극을 하잖아요. 오죽하면 나폴레옹 가문에 대한 뭔가가 있는가? 거기에서 리더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이씨 박정희 박근혜 아니야?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실제로 공화정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죠. 군인이었으니까. 대신 공화국을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데는 굉장히 기여한 그런 식의 인물이고 또 한 가지 기여는 나폴레옹 법전. 맞아.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웠다고 하죠. 그렇죠. 이거를. 현대법에 그러니까 로마법을 현대법으로 바꿔낸 가장 중요한 성과이기 때문에 그게 프랑스로 하여금 세계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혁명과 함께 그런 사건이라서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함부로 못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 없이 그렇죠. 바로 그냥 이놈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반동문자고 어떻게 말하면 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봐서도 완벽한 반동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창작물에서 악당으로 등장을 하는 그렇죠. 거고 네. 심지어 쿠엔틴 타란티노는 바스터즈라는 영화에서 기관총을 갈겨서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목 자르고 갈겨서 죽여버리고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른 영화 감독이 있으면 욕을 진짜 얻어먹었을 거야. 이거 역사랑 다르지 않느냐. 근데 타란티노가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실제 역사는 몰락이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히틀러의 마지막. 그거는 되게 근데 심각한 영화잖아요. 며칠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훨씬 좋아요. 히틀러의 정말 종말을 보고 싶은 분들께는. 그냥 바스터즈는 그냥 스트레스 풀라고 만든 영화고. 그러면 무슨 얘기하다 까먹었어. 그래. 지금 우리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봤을 때 윤석열은 분명한 반동문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반동문자 주변에는 반동문자의 권력을 나눠 먹으려는 놈들이 있고 심지어 반동문자를 처단하고 난 다음에도 야 이거 뭐야 뭐 민주공화정 온다더니 뭐 별로 옛날보다 사는 거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럴 거면 차라리 화끈한 리더가 다시 나타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 그렇죠. 심지어는 그게 그래서 나폴레옹 조카가 집권한 거랑 우리가 박근혜를 얘기하는 거랑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심지어 지금도 일베 펜코 가면은 그래도 우리 전 땅크 각하가 경제는 살렸지 이 연병을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건 지들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역사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정답이 없고 때로는 지나치게 선과악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상대주의적인 이야기를 하죠. 일부는 동의해요. 일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의라고 선포됐던 것들이 결국에는 부정의했던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역사를 그래도 한 100년, 200년 단위로 끊어보면 역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비척대면서 나아가는 거거든. 이렇게 엎어졌다 뒤로 꼬꾸라졌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라고. 그 100년, 200년 단위를 역행시키는 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건 역행시킬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체제가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역행시키는 사람들은 훨씬 강한 충격을 그 사회에 안기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뭐 동의하는 건 뭐 100%일 테니까 특별히 말하고 싶지 않지만 1987년 체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거든요. 45년의 역사를 뒤집으려고 한 거라고. 정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상당한 체계 부담이 생기고요. 이거 최근에 보면 500조 내지 900조까지 그 충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왜 경제학적 효과 이런 거, 경제적 효과 이런 숫자하는 거 동의 안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 정도의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특히나 요즘에 그 옛날에야 신문 보던 사람 몇 명 없었을 시절에 방송에도 잘 안 나오던 시절에 전두환이 그 쿠데타하고 5.18하고 이런 것들은 잘 몰라. 맞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2024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시대에 인스타그램의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엄을 했다고? 이 탄핵을 두 번째 당할 지경에 와 있다고? 근데 여당이 그거를 막고 있다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진 거잖아. 가뜩이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네, K-팝 덕분에. 네. 예. 이게 가지는 이게 사람들에서 충격이라고 하는 건 전 굉장히 클 거고. 예. 이 이중성, 한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발달된 이 나라와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로서의 특성과 함께 예. 그런 그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란 말이야. 아. 굉장히 묘한 눈길로 바라볼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그 네. 경제 평론가 분들이 네. 실제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요. 네. 떨어질 수 네. 있는 정도가 아닐걸? 지금 뭐 이건 다 소문이긴 하지만 예. 그 저 유명한 그 저 평가 회사들 있잖아요. 실제로 무디스 같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음. 논의를 하고 있다고 신인도 하향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네. 생각해보면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독일에 계엄령이 떨어져가지고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와 나는 독일이 되게 민주국가인 줄 알았는데 역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들겠어? 역시 히틀러의 후예들이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생각이 네. 드는 거잖아. 분명히. 역시 한국도 독재 피가 아직도 다 씻기지 않았네. 그렇지. 오죽하면은 그 인터넷에 밈이 있어요. 독일 사람도 오른손을 90도 이상 못 든다고. 어. 오해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 예, 예. 이건 독일인이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독일인은 하면 안 돼. 네. 예. 그러니까 막 햄스터가 이렇게 팔 드는 햄스터 그 밈 본 적. 네, 그게 있는데 애가 좀 특이해. 예. 사람 보면 팔을 들어. 근데 이렇게 쓱 내려. 독일인이 독일에서는 하는 말 안 되는 짓이라고. 아 햄스터도 들면 안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 정도 경각심을 가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동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거의 그럼 독일 내에 존재하는 네오나치 같은 존재들이네. 이거를 정상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네. 의회 내에 있는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아. 야. 충격적. 그러니까 이게 참 서글픈 게 보통 우리가 혁명과 반동을 얘기하면 혁명을 사실 기존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좋아했던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있는 체제를 윤석열이 망가뜨리려고 해서 뒤로 갔어. 그래서 뒤로 갔다가 원래 체제로 회복하는 길인데 거기에서 반동이 생겨. 이게 얼마나 슬픈 2차 일입니까? 반동이 지금 생기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냥 반동이 아니야. 혁명의 반동이 아니라 네. 회복하는 가운데 나온 반동이니까 이게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심지어 그 1차 반동에도 관여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모두 동의하고 심지어 그 동의를 이끌어내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되는 정치인들이 알고 보니까 기존 체제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동한다는 건 네.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나치 같은 그 집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헌법이 자기 권력 탈취에 유리할 때만 이용해.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맨날 헌법을 입에 달고 살아. 네. 지금 전형적인 행태거든요. 이건 지금 그 국힘에서 보이는 그런 식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건. 그런가 하면 또 맨날 민주당이 좀만 시비 걸면 지금 선거 불복종하는 거냐, 대선 불복종이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정작 지들이 진 선거는 지들이 겁나 불복종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사실 그 시사번역에서 나왔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 발언 중에 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아 봤어요.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대요. 네. 국회의원들을. 정말 나치식 사고 방식 아니야? 야, 어쩜 이거는 진짜 노골적으로 반동이야. 나 반동 이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민주주의 우리가 다 약속한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이잖아요. 나는 민주공화정이 싫어요야. 와, 어쩜 그래서 사실 미쳤나 이랬는데 오늘 교수님이 시사번역해 주면서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은 아닌 거지. 나쁜 의미로. 아 근데 예,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고. 예. 진심은 진심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볼 도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말 잘못했으면 날아가야지. 그렇지. 원래는 날아가야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대다수는 안 믿을걸요? 예. 그러니까 저걸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고 예. 이제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그럼 정치인의 전반적인 발언의 격을 떨어뜨리거든. 값을 그러니까.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나 혼자 망하기 싫거든. 뭐야?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리. 우리 계속해서 해시태그 시절부터 얘기했던 거 이게 네. 점점 비평이 힘들어지고 있다. 예. 너무 질이 떨어지니 비평의 대상이 아니게 돼버렸다. 욕의 대상이 돼버렸지. 네. 지금이 이제 바로 그 극단을 이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그러니까 사실 답이 좀 나왔어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은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아주 강성의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나는 걱정하지 마.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처벌할 정도의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떠나지 마. 이 지지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죠. 왜 저러는지. 근데 나는 이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진짜 멍청한 짓인 게 콘크리트가 왜 콘크리트야? 콘크리트는 국민의힘한테 배신당해도 민주당은 안 찍어. 그러니까 콘크리트야. 그러면 차라리 지금은 민주당하고 소위 말하는 협치라는 걸 해가지고 같이 내라는 수계를 몰아내면 오히려 그게 자기네들 확장에도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콘크리트는 어차피 내 건데.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내란 처음부터 반대했고 우리는 윤석열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제명해버리고 이러는 게 오히려 훨씬 확장성에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왜 안 그러는 걸까? 참 신기하죠. 아까 그러고 보니까 지나간 말로 탄핵 사람. 탄핵 사람. 탄핵 분자. 탄핵 사람이란 말을 탄핵 썼거든. 사람이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너무 짧게 말해가지고 탄핵 사람. 이런 탄핵 반대 분자. 아까 위원님이 탄핵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지목했어요. 아, 네. 예. 이 눈사람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 다들 정준희 교수님 화가 돼가지고 다 똑같아. 이런 반동. 원래 채널 주인 닮아가는 거예요 구독자는. 네. 내 채널에 와봐 다 시비만 걸고 있어. M장 채널에 가봐 다 탄핵 색들이만 사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귀엽잖아. 탄핵 사람 네. 윤석열. 약간 눈사람 생각도 나고. 실격 인간과 같은 개념인 줄 알았대요. 노래 생각나. Do you wanna build a... 탄핵 사람 만들어 볼래? 뭐 이런 거지. 그럼 한번 짤 만들어봐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탄핵 사람 한번 만들어 볼래? 예. 탄핵 사람 만들어볼래? 배가 겁나 나와야 돼. 야 우리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올 때까지 눈 오면 탄핵 네. 사람 만들. 그렇지. 탄핵 사람 만들어. 그래놓고 마지막에 네. 부셔도 돼요? 그렇지. 네. 윤석열처럼 만들어놓고 네. 마지막에 부셔버리게. 네, 우리 탄핵 네. 사람은 꼭 팔을 눈사람의 팔을 소주병으로 꽂아요. 머리에도 한 2개 꽂고. 네. 네. 아 좋네. 아 좋습니다. 탄핵 사람. 예, 좋습니다. 목에 칼 쳐도 두요너 돼요. 빌더 탄핵 사람. 탄핵의 영어로 뭐더라? 임피치먼트. 아 임피치먼트맨. 임피치먼트맨. 아 임피치먼트였어요? 아, 지금 또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조업해가지고 아니야, 영어로 이게 네. 탄핵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탄핵을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임피치트를 하면 돼 그냥. 임피치드맨이구나 그럼. 근데 누가 탄핵 사람은 이미 만들어놨네. 만들었네. 이미 만들어놨네. 이게 탄핵 사람이야 그냥 소주 사람 아니야. 근데 영락 없이 윤석열이긴 하네. 아, 이게 탄핵 사람 우리가 그 저기 그 네.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예, 예. 밈 퍼뜨리기 운동 한번 할까? 아 좋습니다. 뭐 이거 재밌겠다. 뭐 예. 빨리 눈이 와야 가능할 텐데. 아니 여기 앞마당에 눈 쌓이기 노래도 좋은 하면 구조가 되겠다. 있어.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어떤 가수에 보면 풀립사랑이라고 했거든. 풀립사 김성수. 김성수. 네, 네. 탄핵 사랑. 우리는 탄핵 사랑. 지금 안 돼요. 그 노래 너무 올 때. 어린애들이 몰라 그거. 의외로 아파트 아, 너무 나오는 웃긴다. 그런. 최성수네 심지어 김성수가 아니야. 아 김성수는 쿨. 최성수. 아 이게 예. 되게 중독성 있거든. 예. 분립, 그대는 분립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비슷한 노래가 그대 이름은 바람. 아, 그것도 있어요. 그 노래 들으면 계속 바람밖에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너무 웃긴다. 자 반동분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동분자의 최후는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반동분자의 최후는 네. 중간을 거치죠. 반동분자가 이길 때도 있거든요. 예. 또는 살아남을 때도 있어요. 이승만처럼. 그렇죠. 네. 근데 반동분자 그래서 언제나 눈에 보이게 그 시기에 처단당하는 것만은 아니야. 네. 가끔씩 우리는 언제나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답답함이 거기에 있는 거야. 분명히 눈에 뻔히 보이는 역행하는 반동분자들인데 네. 그들에 대해서 이 헌정이 쓸 수 있는 칼이나 쓸 수 있는 처벌의 수단이 별로 많지 않구나. 그게 답답함.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답답하면 당연히 이유가 돼요. 네. 그러나 이 헌정은 인민재판을 하자고 만든 헌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혁명과 동일한 상태는 아니거든. 역사의 방향과 역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된 거니까 이 반헌법자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되게 단호한 처단을 해야 되고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돼. 아. 시간에 걸려서라도 해야 되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발표한 내용이지만
이를테면 우리의 연대의 폭을 최대한 넓힌다 해가지고 그 경계를 흐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뭐 이를테면 강력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줄곧 줄기차게 그들은 반헌법적이고 우리 공화정을 위험에 빠뜨렸던 자들이다. 네. 거기에 동조한 세력들이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 그래도 20% 계속 살아남아서 목소리를 낼 거거든. 네. 그래도 계속 때려야 돼. 죽을 때까지. 이 선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7, 80%가 적어도 뭉쳐 있게 만들어야 돼. 그 안에서의 경쟁이 일어나야 돼. 이후에 어떤 대권 경쟁이 되거나 총선 경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선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가 되게 지금 우리 정치 세력이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국힘이 망설임 없이 반동 분자의 길을 걷는 것도 결국엔 무슨 삽질을 하고 어떤 비속 한번 쓰겠습니다. 어떤 생지랄을 해도 우리가 70석은 먹고 간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두 개의 길이 있거든요. 예. 극우화의 길이 더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정광훈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선가는 또 무르리기를 할 거라고. 예. 정체성 흐리기. 그러니까 당명 바꾸고 그 얘기 이미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여기저기 병합하고 통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핵의 강을 두 번째 건너자라든가 계엄의 강을 건너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 시기가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쫄려서 그냥 아예 극우를 선택하는 길뿐이 없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만간 저는 아마 차기 대선 국면이나 이런 데서 네. 그 슬쩍 물타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저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돼. 걔네 가면을 계속해서 벗겨줘야 돼. 그래서 그 탄핵에 반대한 105명의 그 사진들을 계속 핸드폰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 인간들 중에 누가 출마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얘네들이 이름 바꾼 정당에다 대선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반동이라는 것을 끝까지 입증해내고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는 헌법적 틀 안에서 헌법적 방식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검이 필요합니다. 특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세 가지의 내란 특검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한덕수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일단 탄핵이 확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란 특검법으로 이들을 샅샅이 수사해서 어디까지 이 탄핵에 함께했는지 어떤 놈들까지 함께했는지 롯데리아에서 또 햄버거 처먹으면서 다른 얘기하는 놈들은 없는지 예.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고요. 세 번째 김건희도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야죠.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 반동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을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특검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특검이야말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사형 선고의 첫 번째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 목숨을 걸고 그렇죠. 막을 그래서 거란 끝까지 또 반동의 길을 걷겠죠. 왜냐하면 반동 분자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반동 분자는 사실은 지금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각까지는 아니라고 좀 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게 맞다? 경계를 흐리기 전에 해야 하는 예. 반동적 액션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밀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동짓을 하는 거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반동이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그렇지. 그 일단 이거는 어떻게든 넘기고 나서 생각해 보자. 그렇죠. 네. 근데 넘기다가 다 부서지면 어떡해요? 뭐 걱정해 줘요? 그러니까 다 부서지면 다 참. 좋지. 너무 좋았어. 다 죽어라.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만약에 이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이번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처벌 그리고 파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 파면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가장 무서운 게 우리가 헌법적으로 이런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고 이거 그 내란에 해당하고 심지어는 반동에 해당하는 이 행위를 헌법적으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허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제대로 처벌하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말고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이건 진짜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거든. 만약에 이거를 그냥 기각시켜 버리면 앞으로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경험하세요. 또 해도 된다는 소리야. 너무너무 그리고 윤석열은 또 할 것 같아. 윤석열 100% 하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 내란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되도록이면 나중에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서든 물타기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뭐 안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만약 6명이면 시비를 걸 거라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9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참 국힘은 정치하기 편해요. 지네가 반대해서 6명에서 9명 안 되면 나중에 또 왜 6명이냐고 시비 걸고. 그러니까 이게 시비 걸 거라고. 아니 도대체 이게
아니 왜 민주당만 이렇게 맨날 어렵게 정치하고 국힘은 네. 이렇게 쉽게 정치합니까? 저는 이게 그 이진숙에 대한 탄핵 심판하고도 네.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병합해서 가잖아요. 예. 처음에 헌법재판소는 사실 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계속 1인 내지 2인 체제로 간 건 민주당의 책임도 일부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네. 계속 그 질의를 하더라고요. 정청래 위원장한테.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사실은 일부러 민주당이 이제 추천을 안 하고 버티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인구도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네.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국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명분이 없어지는 거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 국무위원 전반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일관된 전체 통으로서의 어떤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굉장히 결정적인 국면이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고 네. 헌법재판소는 그 기구의 특성상 네. 87년 헌법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네. 이 헌법을 조금이라도 부정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네. 없어집니다. 그럼. 그렇지. 너무 위험한.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87년 체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헌법재판소 없어도 가능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자기를 만들어준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을 한다? 나 없애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개헌선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상태가 헌법재판소는 작살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얘기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는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된 것 때문에 되게 걱정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가족이 가담하는 네. 극우단체 막 후원도 하고. 네. 근데 찾아보니까 기사에 소개가 된 건데 정영식 재판관이 이 헌법에 관련된 부분은 또 칼같이 판단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긴급조치 재심에서 긴급조치는 무조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거 기억나세요? 야 옛날 일인데 김선동 의원이라고 네, 김선동.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적이 네, 있어요. 그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유죄 판결은 좀 당연하지. 어쨌든 최루탄이라는 위험한 거를 네. 던졌으니까. 근데 그때 정영식 재판관이 그 판사였는데 그 판단의 결론이 뭐 위험한 행위했다 이게 아니라 그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위헌이다. 요런 판결을 썼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정영식 재판관이 뭐 사적인 감정이 있고 그래도 본인의 자존심상 다른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냐. 뭐 요런. 아니 그리고 이번에 오히려 주심이 되면서 소수 의견이라도 반대 의견을 말하기가 되게 뻘쭘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모로 저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 하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주심이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예. 대신 정영식이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윤석열처럼 행동할 가능성. 네. 6인 체제에서. 예. 그럼 6인 체제. 이 부분이 유일한 걱정. 맞아. 6인 체제에서 굉장히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확률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야. 네. 네. 그래서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돼. 맞아요. 네. 9인 체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인체 저희 중에 누구도 정영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 인간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된다는 건 당연히 싫지. 근데 여러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걱정할 거리들을 자꾸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걱정할 이유는 딱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해. 네. 그가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딱 유일한 또라이가 될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은 확률로 따질 문제가 아니야. 윤석열의 계엄도 확률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지. 네,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무조건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죠. 예. 그럼 이거를 걱정을 더 한다고 해서 이 걱정이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걱정에 대한 결국 방어책은 구인 체제뿐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민주당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탄핵이 만약에 실패로 그런 100만의 하나의 경우입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다 죽는다고 보면 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탄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인용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할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안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건 지금 시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나경원이요. 아까 막점 마크에서 나중에 예. 얘기한다 그랬지? 네, 나경원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냥 발언은 안 가져왔지만. 예, 뭐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도 다 개소리인데요. 계엄 해제 요구에 참여 못했다고 반대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거를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그거 언제 또 한 말이야? 오늘 한 얘기입니다. 그거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 이 얘기 말고 또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한 얘기? 같은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 같은 의견인데 개소리를 되게 길게 하셨거든요. 예. 대단하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참여는 못했지만 내가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건 아니야. 근데 지금 탄핵에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저희가. 그럼 들어간 190명은 뭐가 되는 거야? 거기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요, 19명이나. 아니 근데 그냥 개소리를 하면서 신경을 흐트러뜨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개소리를 하는 건 약간 신념 아닐까 싶은데. 신념이라기보다는 예. 나경원은 이제 점점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네. 나경원은 제가 볼 땐 이제는 더 이상 뭐 예. 잠룡에도 못 들어가. 예. 그 잠용이고. 잡에도 못 들어가. 아, 잡에도 못 들어갑니까? 네. 아. 그거는 자기의 자의식인 거고 그냥 네. 끼워 넣는 것일 뿐이지 네. 유의미한 대선 주자나 예. 중진 이상의 어떤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급이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됐어요. 아. 특히 이번을 기회로. 차라리 윤상인처럼 대놓고 또라이 짓한 것도 아니고. 예, 예. 아. 계속 꿍시렁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그냥. 그러니까 자기 정치 생명을 그대로 어떤 방향으로든 그게 국으로 가는 방향이든 아니는 방향이든 간에 완전히 갉아먹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그게 자기가 머리를 써서 일단 탄핵 해제까지 아니 계엄 해제까지는 찬성한 걸로 하고 네. 탄핵은 잘 모르겠는 걸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자기 스탠스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도모하기도 좋다 이런 건데 예, 예. 그거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미 국힘 안에서 별로 의미 없는 존재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긴 한데 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국민의힘의 속내를 알아봤잖아요. 네. 지금 이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내란에서 이어진 내전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윤석열과 별개로 깃발을 꽂으려는 사람들이다. 예.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극우 세력을 끌어모으든 지금 지지자들에게 소구를 하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상현은 그 극단의 선봉에 선 거예요. 지금 깃발을 든 거야. 내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아예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죠. 지지자들이 호응할 수 있게. 근데 나경원은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약간 자기 보이하는 말만 하고 있어. 그럼 지지자들이 보기에 쟨 뭐야? 그러니까 배팅도 못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배팅도 못하는 그런 아주 오세훈하고 지금 패키지로 움직이잖아요. 엄청 짜치는 움직임인 거죠. 이게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생기는 이제 자충수거든. 물론 유상현처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네네. 네. 어느 쪽도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윤상현은 그리고 선봉에 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명태균하고 가장 많이 엮이는 게 본인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날아갈 판인데 그럼 아예 그냥 반동에 선동이라도 서보는 거지. 근데 정말 효용성 없는 정치를 하고 정치라고 불러주기도 좀 뭐하다. 너무 무의미한 발언이야.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좋아할 발언도 아니야. 오히려 지지자들도 싫어할 것 같아. 국민의힘 그럼. 지지자들도. 이런 무의미한 발언은 하나만 하는 발언은 지지자들도 싫어하지. 제가 볼 땐 요새 나경원 의원이 기자들 질문을 굉장히 피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마지못해 너무 물어보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뻔히 보이는 연속성상에 있는 일이라 네. 당 대표 나오려 그러다가 깨갱한 거. 그렇죠. 윤석열이 주저앉혔을 때 주저앉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에서 겨우 살아난 거거든. 네. 겨우 꽂아주고 해서 열심히. 그건 이제 지역구 관련 엄청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그걸로 그냥 의원 배치 한 번 더 단 거 외에 아무것도 이제 할 게 남아 있지 않아. 이제. 아이고야. 그냥 계속 쭉 추락하는 새인 거예요. 그 중에 의원 한 번 더 한 것뿐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고 보면 국회의원이 많이 달콤하긴 한가 봅니다. 그렇게라도 한 번 더 하는데 의미를 둔다. 근데 교수님 아까 배팅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방송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어차피 오늘 미디어 정거장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아, 솔직히 오늘 미디어 정거장 무리야. 안 그래? 그렇게 생각 안 해, PD 형? 좋아하신다. 아니 왜냐면 오늘 그 우리가 고른 그런 평화로운 영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군인들 있잖아요. 네. 김용현을 비롯해서 노상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그러니까 현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 민간인이 시킨다고 했던 그 수많은 똥별 아니죠. 별을 못 달았으니까. 뭐 문상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화끈하게 배팅을 한 거잖아요. 네. 다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하면 나는 내란의 졸개가 된다. 라는 사실 알고 배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물더라고요. 난 이건 너무 궁금했어. 아니 잠깐만, 얘네들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알고 저렇게 부는 건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훌륭하게 압박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음모론도 나오잖아. 네. 네. 근데 당이 꼬셔가지고 좀 저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막 다 물어버리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예. 군인 수뇌부들은 네. 김용현을 보면 알아요. 예. 김용현도 나름 왔다 갔다 했거든. 아 그렇죠. 김용현도 나름 왔다 갔다 했어요. 맞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완전히 아닌 척하다가 네. 도망갈래다가 영화, 예. 자진 출두했다가 네. 자살쇼했다가 예. 그리고 반성한다고 했다가 네. 다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지금. 네. 지금 2주일 사이에 전 세계 일주했어. 이 정도면. 저승까지 갔다 올 네. 뻔했어. 근데 김용현이 결국은 제일 확신범이잖아요. 예. 윤석열과 함께하는. 네. 김용현도 이 짓 하고 있거든. 아. 나머지 놈들은 어떻겠어? 엄청 흔들리지. 네. 그렇구나. 그 삼돌 중에 하나잖아요. 김용현, 윤석열 그리고 한 명 더 노상원. 노상원 맞지? 이름이 너무 많아. 맨날 헷갈려. 노상원 이 세 명이 정말 박한수는 쳐주지도 않는 거야? 네. 저 세 사람이 아마 나름 계엄사령관인데 아이 됐어 필요 없어. 저 박한수는 잡혔다 풀렸다 잡혔다 무슨 그 양어장 낚시터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내비둬도 될 것 같아. 그냥 뭐랄까 너무 캐릭터가 없어 그 양반은. 마음대로 하는 내가 전에 얘기했나요? 양어장 애 때문에 이제 낚시 좀 가르쳐 준다. 낚시는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애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잡히는 맛을 보여주려고 네. 양어장 낚시터에 들어갔다가 네, 네. 한 번 애가 겨우 잡혔어. 네. 우와 입주변에 상처가 엄청 나 있더라고. 아 많이 먹었단 얘기네. 많이 그러니까 먹고 갔단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잡았다 풀렸다 계속 잡았다 한 풀렸다 거야. 하니까 입주변에 상처 엄청 나 있더라고. 네. 너무 불쌍하더라고. 네. 막 이렇게 진저리를 치는데 난 박한수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 아, 비슷하다 진짜. 불쌍해. 아 근데 진짜 박한수는 뭐랄까 신경이 안 쓰여요 희한하게. 왜 네. 그러지? 생긴 게 약간 좀 흐리멍텅하게 예, 생긴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어도 맨 마지막에 기억나는 사람이야. 예. 어쨌든 그리고 핵심 기획자가 아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삼돌은 진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믿지. 기획한 사람들이고. 완전 100% 네. 믿었다는 거 아니야. 아, 예, 저 사람이요. 딱 봐도 뭔가 억울한 강아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냥 바지 사장에 좀 가까웠죠. 내란 그렇지. 당시에는. 네. 예. 계엄사령관 시켜준다니까 네. 네. 신나가지고. 예. 그럼 저 사람도 어쨌든 배팅은 한 거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래 그럼요. 사실 거부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음. 뭐 처음엔 막 거짓말도 했잖아. 나는 뭐 문장만 몇 개 고쳐갖고 그대로 읽었다라는 도 그게 사실일지언정 그 문장을 읽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리고 저 정도 자리 되면 참모총장이고 계엄사령관에 그 제안을 받았으면 사실 몰랐어도 죄가 되죠. 그럼 저 정도 자리면 모르는 게 죄죠. 예. 예. 그래서 그 몇몇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인가요? 네. 707 특임단장인가? 모르는 것도 죄다. 어. 지휘관은. 맞아. 이건 특임단장이 707 단장인데 예. 나는 무능한 지휘관이다. 모르는 것도 죄다. 이렇게 인정을 하든가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네. 느낀 점은 그 각기 부대에 이제 내란에 동원된 부대 707 부대라든지 네. 아니면 HI라든지 각기 부대장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봤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정말 최악의 리더인 거지. 그렇지. 다 알려주지도 않고 이용해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성공시의 시나리오는 다시 80년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 그렇죠. 군사 정권으로? 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만이 군인들에 대한 푸대접을 되돌려 놓을 수 있고 네. 국회의원 따위들한테 네. 굽실거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왜 국회의원이 따위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엔 그런 거지.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인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선 얘기 안 했나? 응. 군인들 특히 장성들은요. 예. 자기가 대단한 게 높은 계급에 있는 줄 알아요. 그 그냥 천상계에 있는 쪽이라고 생각해. 오 진짜요? 네. 자기는 일반인하고 되게 다른 종자라고 생각해요. 김병주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들의 의식 세계는 심지어 판사보다도 심각해요. 왜냐하면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그렇지. 내 한마디로 움직이잖아. 맞아. 이게 주는 권력 약간 권력에 취하는 효과랄까? 네네네.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군요.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이기가 이기가 여단 동원해가지고 탱크 몇 방이면 국회 다 날려버릴 수 있어. 그래. 그렇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지, 그런 정말로요? 생각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선출직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그들은 선출직이 예를 들면 20만, 30만 정도 되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사람 네.
이거 그게 가지는 그만큼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고. 기껏해야 뭐 자기 직원 한 10명 정도 움직이는 예. 총 한 자리 없는 아 내가 움직이면 막 군단이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이거 장교들만 따로 뭐다 정교육을 좀 해야겠네. 민주주의에는 인식이 너무 없잖아. 아니 전 예전에 국회 나와서 질문 받을 때요. 여인영인가? 그 인간이 국회의원들한테 대답하는 자세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딱 그 자세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특히 한동훈에서 시작해서 국무위원들이 의원들하고 싸우기 시작해. 네. 옛날에 없던 모습이었잖아요. 예. 되게 보기 싫어도 어쨌든 그래서 앞에서 귀찮기라도 하고 그러니까 대접이라도 하는 신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위험한 징조라 그랬잖아. 네. 근데 지난번 김용현부터 해서 이제 경호처장 할 때부터 해서 김용현부터 해서 또 국방부에 있는 인간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는 사령관급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 대하는 거 보세요. 실실 쪼개가면서 의원님 왜 화내십니까? 막 이러던데. 그렇죠. 예. 그런 비용실이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단순히 또라이라서 하는 짓이 아니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드러났죠. 입증이 네. 됐어. 국회의원은 졸로 보는 거고 네. 너 좀만 기다려. 내가 거꾸로 매달아 줄게.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근데 차지철 같다고 얘기하니까 김용현이 그랬나? 차지철 같다 그러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막 이랬잖아. 영광이라 그랬어요. 누구? 영광이라 그랬어. 영광이라 그랬지. 그럼 이제 계엄 실패한 차지철은요 죽여야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단죄해야 된다니까 진짜. 아니 이분들은 다 나중에 군사법원 군사재판에 협의되는 겁니까? 현역들은? 현역들은 그러면은 거긴 총살밖에 없는데? 내라는? 총살이라고 그게- 부르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 네. 총살이 되는 건 아니고 집행은 안 하겠죠 네.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게 뭐 총살 이러지만 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국군교도소로 가시겠지 뭐. 그게 군 형법상 군사 반란이어야 이제 총살이 되는 거라. 네. 네. 그것도 군사 재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네. 윤석열은 일단은 그 군형법상 반란이 아니라 일단 내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 민주주의가 정말 위험한 상태에 서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군인들이 태도가 달라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게 이 병적인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계엄이라는 것으로 위험이 구체화됐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완전히 보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원위치로 돌려놓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절차대로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처가 다 치유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잠은 못 자는 건가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데 예. 아까 제가 왜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걱정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예. 걱정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걱정을 더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네. 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바로 지금에 일단 한 가지가 적용이 돼요. 예. 지금은 긴장해야 되고 여전히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때입니다. 예. 그런데 걱정할 거리를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헌법재판관이 그런 판결 내릴까 안 내리고 뭐 이를테면 예. 또 국힘이 이럴 거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바탕에 있는 여론의 힘과 그다음에 국회 힘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기관들의 결정들이거든. 예. 이거는 이제 여론을 유지함으로써나 가능해.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금 상태에 그래 어쨌든 탄핵 소추까지는 갔으니 예. 뭐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긴장하고 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지. 하지만 사사건건 긴장하는 게 여론에 도움이 되잖아. 왜냐하면 사사건건 긴장하면 여론은 당연히 예. 죄다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 피곤함을 유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긴 싸움을 할 수 없어요. 네. 쉽게 지쳐. 그러니까 한 2, 3개월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 기간 동안 다수가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방식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네. 지금도 긴급 체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70% 이상이 동의합니다. 네. 여론조사하면. 네. 이거를 더 늘리거나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사실들이 자꾸 발굴되길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수사기관에서 가능하길 봐야 되는 거지. 네. 저쪽에서 또 반동의 특징이 뭐냐면 반동하다가 또 무너져요. 제풀에 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반동이 반동 기세대로 쭉쭉 밀고 나가거나 그러지 않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동의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온 거고 저들이 생각보다 빨리 스크럼을 짰기 때문에 네. 그 반동에 어디선가 또 틈이 생긴다는 얘기거든. 그건 또 반드시 온다는 얘기야. 역작용해서. 그게 뭐가 될지를 이제 향후 1, 2주일 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해시민 포함해서 네.
보여주고 계신 이 집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 개별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에 본인의 일상을 영위하시다가 지금 일단 매일 하는 집회는 안 하기로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네. 시민들이. 네. 그래도 매주 주말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 가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집회를 2016년 탄핵 국면보다 훨씬 더 축제처럼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긴 싸움을 하실 수 있는 준비 여건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 매주 토요일에 집회 가셔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여론이 이렇게 공고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 타격 지점이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의힘 요 정도다.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헌재도 있군요. 헌재. 네. 예. 하시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특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특검의 검사들은 그러니까 특검의 검사들을 임용하는 과정은 보통 대통령이 하나요? 국회 추천으로 가나요? 원래 특검은 네.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아 예. 예, 그거는 원래는 여야 합의로 네. 하거나 특검법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법원장 추천 형식으로 구성을 했다가 이제 다시 바꿨죠. 그렇죠. 지금 네 번째 오면서는 다시 음. 여당을 배제하고 예, 야당 추천으로 예. 했고 네. 보통의 경우는 이번에 그 특검 추천위원회 아마 구성돼 있지 않나? 지금 더 통과해야지 물론 했지만 네. 그 후보자들은 다 지금 다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상설 특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란 상설 특검은 후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 추천위원들은 정해져 있고 그거를 후보 수용만 하면 바로 네. 이제 복수 추천 들어가는 네. 식으로 해서 가게 되니까 그거는 그냥 절차대로 가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천위원회 구성은 언제나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그 특검의 활동 반경은 검찰 조직과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특검이라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특검은 기소권도 있고 네. 수사 자원을 동원할 수도 있거든요. 검찰한테 파견받을 수도 있고 파견받아야 수사본부에서 파견받을 수도 있고 뭐 공수처하고 협력할 수도 있고 그건 특검의 결정이야. 기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공수처에게 일단 일부가 조정이 된 건 다행이나 네. 나중에 기소를 하려면 다시 검찰에게서 뭔가를 그렇죠.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의미가 이거는 어느 순간 한 달 이내에 특검에게 손이 넘어가지 않으면 네.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이거거든요. 이 검찰 놈들이 윤석열하고 이상민은 지금 공수처에 넘겨줬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넘겨줘도 어차피 얘네가 우리만큼 수사할 역량이 안 된다는 거 알고 넘겨줬다라는 뉘앙스가 그것도 있죠. 되게 풍겨.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요점에서는 넘겨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기소하려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생각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기소청 내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까? 걔들은 지금 대가리가 그쪽으로만 돌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반동분자가 되기를 선택하면 어떡하지? 전 이 걱정이 좀 은근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내란 수사나 이런 것들 좀 애매하게 흩어버리고 대신에 그럼 우리가 저 재물 몇 개 잡아서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검찰은 내란 수사에 있어서는 네. 너무 열심히 할 이유도 없지만 네. 막 판을 망가뜨릴 이유까지 있진 않아요. 윤석열을 감싸고 돌 이유가 없다. 그렇죠. 검찰 예.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아, 예. 그래도 완전 박살 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건지는 게 낫잖아. 네네네. 그래서 내가 볼 땐 내부에서는 네. 이게 이런 음모론까지 좀 나오는데 뭐 걱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 검찰이 일부러 수사에 그 자신들의 수사나 증거에 법적 정당성을 흩뜨리기 위해서 지들이 다 쥐고 있는 거다. 네,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대로 이제 올바른 기소도 못 하게 되고 올바른 재판도 못 하게 된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건데 그건 좀 제가 볼 땐 과대한 일이고 네. 어느 쪽이 더 가깝냐면 일단은 자기들이 틀어지고 있어야 네. 이거를 더 들어가건 딜을 치건 아니면 묻건 이걸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죠. 네. 향후 전국을. 이거는 마치 뭐하고 있냐면 신병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아. 신병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게 판을 이렇게 바꾸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최대한 구속해가지고 자신들의 손에 많은 것들을 쥐고 있어서 네. 그 중에 일부를 풀어줄까 말까 이 방식을 보는 거지. 결국 지네가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벽한 주도권, 그러니까 특검 국면까지 가면 완벽한 주도권을 못 준다는 건 알아요. 그때 하더라도 내가 애쓴 흔적을 보여주는 식으로 그때는 행동을 하겠지. 그 정도라는 네. 것이죠. 저는 계속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김용현이랑 몇 명 데려다 놓고 또 연어회 사주면서 이거 말 맞추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스타일로 보나 네.
그 지금 윤석열의 어떤 검찰 라인에서의 어떤 지배력이나 이런 거로 보나 네. 그 라인은 중간중간 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그 운명 공동체 역할을 하기는 이미 좀 어려워졌다. 이제 그렇게 봐요. 다만 판이 되게 흐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들이 네.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그것 때문에 네. 약간 다른 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싫으니까 이제 특검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되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특검도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걱정입니다. 사실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냥 국회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로 추천하면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참 이 상황에 마음이 들진 않지만 키플레이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게 이 사람은 정말 관운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 진짜 예. 관운 신기한 네. 사람이야. 관운의 관상을 보고 싶으면 한덕수를 보면 돼 진짜.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처럼 생기면 관운 있나 봐. 진짜 엄지가 여기처럼 생겼거든. 요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고민이 클 텐데 아무튼 오늘 우리의 결론은 2개의 특검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이 마지노선이다. 일단 거기까지는 지켜봐. 그게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안에 결단이 나요. 예. 그 2주 안의 상황에서 그 3개 특검 2개랑 재판관 3명 임명 요 부분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좀 압박을 하겠습니다. 압박을 여론으로.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스스로를 변호하겠다고 헌재에서 저 그거 생방송 중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변론생 중계 안 하다. 생방송은 안 하겠지만 예. 가고 아닐 겁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근데 헌재가 나중에 영상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예. 나중에 다 끝나면. 예. 그거 이제 재밌어. 우리 그거는 예언 아닌 예언이긴 한데 예. 나중에 그 기록물 보면서 깔깔댈 날 올 겁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거 깔깔. 헛다위 하고 있었던 거야. 야, 왜 팔면 되는지 알겠네. 막 이러고 있겠지 우리가. 왜냐면 윤석열은 저기 그 공판 검사로 나가본 적이 없어. 네. 진짜. 아주 젊었을 때 빼고는 수사검사만 수사검사였기 때문에. 중간에 한 1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맞아요. 중간에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자기가 변호해야 될 사람하고 싸웠대. 그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뭐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야. 그러다가 변호사 에이 못하겠다 이러고 떼어치웠다는데 과연 그의 변호 실력은 어떨지.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중간에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그 지금 여론은 사실 거의 기울어 있잖아요. 이게 네, 기울어 있다는 그렇죠. 표현도 좀 그래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네. 당연히 이제 내란이라는 부분과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처단이 아니라 그 응분의 처벌과 책임을 져야 된다. 반동적 상태에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반동이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여론을 지금 그러니까 법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도 정영식이라는 변수 하나만 빼면 그래서 구인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 너무 당위적으로는 사실 결과가 명확하다.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래 죄송합니다.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제 사건이 거의 병합이 됐잖아요 헌재에서. 그래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요새 헌재 재판관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하고 남영진 KBS 이사장이 본안 소송에서 이겼어요. 네.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겨버렸습니다. 네. 물론 임기가 다 끝나서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KBS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 그래서 집행정지도 안 받아주고 네. 판사들이 부담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이런 분위기가 다른 조금 판결이죠. 반영이 됐을까요? 예. 저는 그만큼 방통위의 근본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의 불법성 그리고 정당성 부족에 대해서 지금 법원은 거의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공유가 되고 있구나 그럼. 예. 지금 일련의 판결들이 다 그래. 가처분부터 해가지고 기타 여기에 연관된 것들은 이게 정설이 되고 있어 지금. 야, 그러면 되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도 분위기가 최근에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네. 초반부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한테 뭐라고 하다가 요새는 이진숙한테 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러고 정말 그러고 보니까 관운의 최고 좋은 상은 한덕수고 정말 관운이 없는 상을 보려면 장산범을 보면 되겠네요. 박장범입니다. 예. 야, 근데 박장범 사장 얘기하시니까 야, 이거 지금 관심 덜 받는 사이에 그 시사교양국 없애는 인사를 결국 하더군요. 해버렸어요.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대단해. 네. 박장범은 네. 그냥 어렵게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사 바꿔가지고 옛날 하던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도 좀 뭐 괜히 또 이렇게 데모에서 쫓아내고 이럴 필요도 없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뭘 하든 KBS는 지금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진짜. 네, 그리고 정권도 그냥 놨어. 네. 그냥 쪼매난 파우치 한번 던져준 거에 불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웃긴 건 뭔지 알아요? KBS의 명줄을 연결시켜준 건 야당이에요 오히려. 그 전규력하고 병합시켜줬 맞아 수신료 병합시켜줬어요. 네. 예. 과방위에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네. 네. 사장이 해결해야 될 일을 네. 야당 의원들이 해결해줬다고. 수신료 심지어 문제에 있어서. 박장범 사장의 임명을 그 누구보다 반대한 야당이 네. 지금 KBS 수신료를 살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심정적으로 야씨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수신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제도적 의미로 보면 저는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아 보거든요. 그럼요. 네. 예. 어느 쪽에 있건 간에 그 수신료 제도를 망가뜨리는 건 복구시켜 놔야 돼. 근데 그걸 요번에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위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 박장범 정도는 네. 나중에 방송법을 통으로 바꿔가서 쫓아내면 돼요. 아. 통으로 바꿔야 돼. 뭐 거버넌스 일부 바꾸고 이사 몇 명 바꾸고 이게 아니라 네. KBS에 대한 존재 조건 자체를 바꿔야 돼. 아예 근본적으로 그냥 네. 제도를 바꿔가지고. 네. 근데 아마 그렇게 쫓아내면 별말 없이 나갈 것 같긴 또 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지가 왜 그 자리를 유지해? 의사. 새 법에 의해 가지고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거 시사교양국 없앤 인사는 네. 시간은 걸리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이거 지 맘대로 방송법 위반인가? 방송법 위반이죠. 사실. 아니 시사교양국을 없앤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왜 그게 이유도 물론 다른 이유를 댔지만 이게 보도국은 완전히 잡혀가지고 KBS 뉴스는 개판이 났는데 완전 볼 게 없는데 여전히 시사기획창 같은 이런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네. 날카롭대요 여전히. 네. 거기는 그나마 장악이 안 된다. 가끔씩 나와. 이번엔 탄핵 가지고도 나왔더라고요. 하나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없애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마저 장악하려고. 근데 박정범은 지금 이 와중에 그걸 하고 싶나?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그걸 하고 있어. 그거. 그걸 왜 하지? 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얘도 그런 거구나. 네. 그렇지 거기 붙어 있는. 뭔가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로서 쫄면 네. 아무것도 안 먹힌다. 그나마라도 먹히려면 네. 안 감성으로. 쫄았다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세훈이 하고 있는 얘기나 홍준표가 하고 있는 얘기나 다 똑같네요. 네. 쪼는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야.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누구보다 쫄아 있을 거거든 지금. 명태균 폰이 지금 포렌식이 끝났대. 니네 이름이 막 줄줄이 나온다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날아가야지 뭐. 근데 설마 그 수신료 다시 통합해준 방송법 그거를 한덕수가 또 거부하지 않겠죠? 자 별의별 그거는- 걱정을 다 하게 되네. 네, 그거는 그냥 왜 해줬지? 이거야. 잘 모르나 혹시 무슨 아니, 의미인지?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복구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귀찮아. 네. 그걸 이미 그거 안 된다고 했다가 그걸 다시 또 막 영 바꿔주고 또 해주고 귀찮잖아. 근데 일단 모르겠는데 니들 좀 잘해봐. 그거 이루고 있는 태도인데 야당이 바꿔준다. 너무 좋구나. 네. 오히려 좋아하구나. 하긴 여당 입장에서는 지네가 잘라놓고 다시 붙여주는 게 너무 이상한데. 그렇지. 그럼 이거는 거부할 리가 없겠네요. 한덕수가. 이건 뭐 양쪽이 다 찬성할 것 같기 때문에. 예. 요거 논의할 때 근데 여당들은 또 타 나갔어요. 법사위에서. 제가 볼 때는 진짜로 패닉이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 일단 야당이 하는 건 다 들어놓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 네. 그게 뭐가 중요한지 사실 왜 했는지도 모를걸? 그걸 굳이 왜 분리했지? 잘 몰라. 그냥 대통령이 하라 그래서 한 거야. 그거. 미치겠네 정말.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격이 없어요. 이 네,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당 해산해야 돼.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재산이 한 800억 된다면서요. 800억 정도 된대요. 지난번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한 네. 방에 딱 잃어버리고 네. 개미처럼 긁고 만든 건데 얼마나 아까울까. 해체되면. 그러니까. 그 800억 깔끔하게 국고 환수 얼마나 좋아.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지역 문화 상품권 같은 걸로 나눠주면 되겠네. 근데 돈 얘기하시니까 단일대우 할만하네. 그렇지. 이건 절대 포기 못 당연히 하겠네. 포기 못 하지. 돈 얘기하니까 확 들어오네. 공감이 되네. 국힘 의원들 중에 저 정도 자기 개인 재산으로 아끼는 사람이 있어. 꽤 많아. 그것 때문이겠어.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봐요. 빌려주지 내지 않잖아. 또 그것도 그래. 아니 안철수 이번에 탄핵안 그거 가결 안 됐을 때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안랩 주가가 또 엄청 뛰었대요. 도대체 국장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 수완이 있네. 아니 CEO가 CEO도 아니지 전 CEO가 거기 앉아 있다고 주가가 뛸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근데 검님 솔직히 말해봐요. 예.
수다 떨고 싶어서 목요일 날 오죠. 가만 놔두면 계속 얘기할 것 같아. 우리 되도록이면 3시간 이전으로 계속 줄여갈 거로 이제 우리가 얘기 돼서 좀 더 정상적인 방송이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미디어 정거장 안 한다고 우리 거업님이 선언을 했으니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위임한 바가 있어서 네. 인정하고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래도 영화 합시다. 영화를 퍼펙트데이 말고 뭐 할래요? 그때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할까요? 좋습니다. 그걸로 갑시다. 네. 그거 가지고 얘기할 거 많아요. 거기 정말 저는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블랙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 그때 그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예, 그걸로 가시고요. 다음 주는 그때 그 사람들 보고 오시고요. 퍼펙트 데이 뭐 그냥 영화 한 편 봤. 퍼펙트데이는 괜찮긴 괜찮은데 네. 언젠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 윤석열이 탄핵 심판정에서 변론하는 영상 보면서 이게 기분 굳이 말하면 아마 우크라이나전 연장해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하면 좋긴 한데 그러네. 약간 그 트럼프하고의 변곡점이 생길 때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발칸반도라는 데가 어떤든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거든요. 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영화만 재밌게 봤지. 나는 발칸하면 오토바이 발칸밖에 몰라. 오토바이가 또 발칸이 있어요? 가와사키에서 만든 발칸이라는 모델이 있어. 되게 고급 모델은 지금 멸종했고 어쨌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영화 괜찮잖아요, 여러분. 좋은 영화 한 편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괜찮은 영화죠. 네, 다음 주는 지금 유튜브에 무료로 풀렸다고? 그거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났어? 아까 검색해 보니까 또 안 나와. 그때 그 사람들 잘 뒤져보시면 넷플릭스나 어디에 분명히 있어요. 왓챠, 넷플릭스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저는 한석규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석규 배우 연기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좋은 연기 하나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화.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지금도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서 제일 인상적으로 좋아하는 장면 하나씩 얘기하면. 저는 거기서 좋아하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 그 백윤식이 김재규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 비틀려 있어요. 다 캐릭터들이 다 바보 멍청이로 나와. 백윤식 이렇게 방구를 뿜겨요. 방구를 낀 다음에 김홍수 씨 앞에 운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구가 아니다. 트름이 나오려고 하니까 김홍수 씨를 툭툭 쳐. 그다음에 한 다음에 냄새 많이 고약한가 이런단 말이야. 김홍수가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백윤식 씨가 하는 대사가 예술이야. 야, 내가 이런 썩은 내를 각하한테 그렇게 오래 풍기고 있었구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딱 그 장면 보자마자 야 대박이다. 이 영화 재밌겠다. 영화 초반이었거든 그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김민식이 나온다니까 박정희 하는 줄 알잖아. 그러네. 그리고 뭐 차지철 역할 하셨던 배우가 빤스만 입고 전화 받는 씬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네. 봉우리는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봐니까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 저는 기수특공님하고 똑같은데 한석규 씨가 그 광화문 거기서 차 계속 유턴하면서 이제 막 빙글빙글 도는 장면. 이게 이제 결국 그 삶의 생사의 갈림길이 이제 돼버린 장면이잖아요. 그거 찍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그 앞에 싹 다 비워가지고 찍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약간의 알레고리 같은 게 좀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보면 남산의 부장들의 마지막 장면이 좀 심심했어요. 그렇지. 사실 그 장면 되게 강렬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결과를. 그래서 왜 거기서 끊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훨씬 좋아요 남산의 부장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 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왜 꼭 임상수는 그걸 블랙 코미디로 다뤘을까 하면서 약간 얘기들이 많았잖아. 그리고 왜냐 근현대사를 정면으로라는 작품들이 아직 많이 안 나왔을 때 나온 맞습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2007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근데 많이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꽤 진지해요. 정말. 진짜로 임상구의 스타일로 보면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나는 왜 이 양반이 이걸 블랙 코미디로 했을까 했더니 그냥 감독이 찍을 줄 아는 게 블랙 코미디. 그렇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무료네.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영화가? 이 웨이브에서도 무료라고 합니다. 지금 딱 끝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3시간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 해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많이들 불안하고 여전히 좀 이렇게
이 정말 일이 제대로 되려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겠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걱정 더 많이 한다고 그냥 앉아서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캐치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 번씩들 다시 돌려보시면 저는 이제 또 내일 방송에서 또 더 써먹을 것도 많이 챙겼어요. 자 봉우리 네.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있어요? 저도 오늘 우리 방송은 네. 그 너무 건건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딱히 나에게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찝어주신 네. 타격 지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집회 나가는 이런 해야 할 일, 네. 요 정도 긴장만 유지를 해주셔도 된다. 네. 요거를 꼭 같이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건이 좌절하실 필요 없다라고 네. 하는데 속보를 왜 이렇게 전해주십니까? 건건이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건지는 진짜 지금은 짜발이에요. 네. 네, 지금 국면에서는 네. 네, 건진 가지고 그 괜히 눈썹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뭐 무죄가 난 것도 아니야. 구속영장 기각인데, 기각됐어? 왜 그랬지? 법원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예. 수사는 계속 할 거예요. 어차피 검찰도 지금 와서 건진을 놔줄 거면 애초에 뭐하러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그리고 지금 깜빵에 계신 명태균 씨도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다 풀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줄다리기 할 겁니까? 예? 이준석 날아가는 꼴 좀 보게 좀. 예.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방금 그게 뭐지? 오토바이가 왜 나와? 이거 서브리미널이에요? 머릿속에 씹으려고? 지금 방금 전 지나가는 거였지만 저 오토바이가 우리 PD님의 드림바이크 아하. 레벨 500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고 있었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잖아. 사 그냥. 그래도 오토바이라 다행이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채널 폐쇄될 뻔했어. 아유. 왜냐면 내가 PD님 평소에 뭐 보는지 알거든. 더 비싼 거 보는구나. 아니 오토바이가 아니라 다른 걸 본다고 이 양반아. 그러니까 더 오토바이보다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탄핵 사람이나 하세요. 네. 타릭 사람 만듭시다. 꼭 우리 나중에 다 잘 돼가지고. 우리 PD가 오토바이보다 더 좋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날 마론니에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